내놓은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야, 이거 난리 부르스를 추는구나. 마구 줘. 아무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현수입니다. 코로나가 한 1년 지금 넘게 계속되고 있지요. 이러면서 정부에서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내리다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카페, 식당, 커피숍, 또 체육시설, 이런 데들은 사람이 모여야 장사를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한두 달이면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들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월 21일 날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자, 이런 지시를 내각에다 내렸습니다. 곧 이어서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 언급에는 재정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코로나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따져보면 말입니다,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AI, 조류 독감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죠.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병해서 가축들이 마구 죽어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또 장마, 가뭄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쭉 해왔습니다. 이게 말하는 손실보상들이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이런 손실보상의 범위를 감염병까지 확대를 시키고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보상을 해주자, 이거 같습니다.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명분이 일단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가항력적인 감염병이 막 확산이 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세균이 번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당연히 장사는 못하죠.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감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려. 그럼 피해를 받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돼. 따라서 이 보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같은 야당에서도 쭉 이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들 불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상의 기준이 애매해.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70%, 90%, 아니면 연간 소득의 몇 프로, 아주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따지면 돈 퍼주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왜? 자, 카페 하나가 있다 칩시다. 그 카페에서 연간 1억 매상을 올렸다고 주장을 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뭘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 카페에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매출 매입장에 의해서 잡을 겁니까? 또 음식점에서
연간 1억 매출을 올렸다. 그래 70% 보상해준다. 70%를 준다고 치면 음식점에서 영업할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원료가 들어가야 돼. 재료가 들어가야 돼. 재료값은 어떡할 건데. 지금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내놓은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야 이거 아주 돈 퍼주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구나. 인심을 얻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구 줘. 아무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었는데 나 1억 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조류 독감 걸렸을 때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보완 대책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메추리 농장이야. 조류 독감이 걸렸어. 메추리가 다 죽었어. 근데 사실은 메추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주인도 자기가 몇 마리 키우는지 잘 몰라.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바뀝니다. 알 낳아서 부화했던 놈, 부화하다 죽는 놈, 오래돼서 죽는 놈, 나이 먹고 죽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 조사 나오면 뭐라고 그래? 야, 나 10만 마리 키웠어.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 9만 마리인지 8만 마리 같기도 한데 일단 우기는 거야. 조사 나온 쪽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네가 몇 마리를 키웠지? 뭐 사료 갖고 따지고 뭐 따지지만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기는 놈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손실보상도 좋은데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기준이라고 제시하는 것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제시하는 거는 그냥 다 돈 퍼주자는 거야.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또 하나, 지금도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고,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출 감소분 보상해주겠다고 그래 조금씩 주고 있어요. 버팀목 자금이라고 지원해주고 있죠. 임차료 대출 신청하면 임차료 대출해주죠. 또 지자체별로 긴급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이들 줘요. 지금 아주 돈 퍼주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 손실보상제까지 만들어치면 지원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지주머니 돈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인데 그 세금 내는 사람들 뚜렷하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이냐, 네 주머니 돈이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 하고 이러고 마구 퍼지게 돼 있어요. 결국 골병드는 건 뭐 누굽니까? 국가예요. 그리고 국가가 골병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고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국가적 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좋으나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나 재경부에서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마구 퍼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1월 달에 법 만들고 2월 달에 준비해서 3월 달에도 돈 나눠주자. 이거 못한다. 이건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들, 이 사람들도 피해 봐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수출이 줄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들 어떡합니까? 일단 임금 동결하거나 월급을 좀 깎기도 하고 그럽니다. 월급쟁이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도 피해 많이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서 뭘 하자고 하면 잘못하면 이제 전국민 지원법이 돼버리지. 손실보상이 아니라 전국민 손실보상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임대료 같은 거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의 7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50%를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무엇든지 해서 좋은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손실보상 좋지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또 정보 말 잘 듣는 국민들이 없어. 따져보면 하지 말라는 짓 안 하잖아. 물론 이제 말씀 피우는 사람 몇 사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해주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돈 주면 표 나올 것 같죠? 근데 생각처럼 옛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하던 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돈 준다고 표 무작정 안 줍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해졌습니다. 손실보상 찬성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